자, 이제 절차 한번 쭉 봤습니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175 가보세요. 175 보시면 그 제목이 제 8절 되어 있고요. 등기 완료 후 절차죠. 아까 이렇게 했어요. 등기에 이제 이렇게 했죠. 등기부에 등기하면 접수한 때로부터 휘발산한다 이렇게 했죠. 이런 거면 등기부에 등기하면 이제 끝났어요. 완료 후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 등기는 이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절차가 3개 나와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 신청을 딱 했죠. 그럼 등기소가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을한테 뭐 줘요? 그렇지, 을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죠. 을한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고, 자, 또 이제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대장의 소유자를 을로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소가 소관청에다 알려줘요.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 불러요.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세무서. 세무서는 소유자가 을인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세무서도 알려줍니다. 그걸 이렇게 불러요. 과세자료 제공.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세 개가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 완료 후 절차. 이렇게. 근데 여기는 보시고 아직 세부 사항 보지 마세요. 제공하기 가세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자, 을 앞으로 등기했다. 제일 먼저 을한테는 뭘 준다? 첫 번째 이제 등기필 정보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자,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토지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야 돼 말아야 돼요? 바꿔야죠. 그때는 등기소가 알려줘요. 소관청으로.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다. 세무서도 알아야죠. 세무서 알려줍니다. 이게 뭐다? 이제 과세 자료 이렇게 제일 거. 그래서 요 세 개 기어서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등기 완료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완료 후. 타이틀만. 그래서 보시고 오늘은 세부 사항은 보지 마세요. 세부 사항이 좀 복잡한데 아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던 3장이에요. 절차 총론. 그 다음 이제 자, 그 책 뒤로 가서 177 보실래요? 4장이죠. 타이틀이 지금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 그리고 쭉 가서 187 가보세요. 5장에 이제 각종의 등기 절차라고 되어 있죠. 5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4장, 5장을 묶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등기 절차 강론. 강론. 그래서 강론인데 이제 특징은 가면 언제나 강론은 총론의 반복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총론 파트는 절차를 다 봤죠. 근데 이제 강론은 자르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세권 등기, 변경 등기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입문서 이 편제는 과거 옛날 편제고요. 이게 이제 새 책이 나오면은 현재 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 나올 책은 4장은 표시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표시 등기, 표제부 등기. 5장이 이제 권리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달은 그냥 이 책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4장, 자,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4장입니다. 자, 타이틀이 이제 자, 권리 등기. 그럼 이제 또 올려보세요. 자, 권리 등기인데 등기부에 등기하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이렇게. 또 이제 또 하나 보면 그것도 있어요. 권리질권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질권 그러면 그거는 동산질권이거든요. 이거는 권리질권 그래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럼 임차권이라는 것도 있고 판매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권리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요거 봐야죠. 그럼 이제 등기하는 권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럼 소유권도 잘라봐야죠. 잘라서 첫 번째 부동산을 원시 취득을 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한 등기는 무슨 등기? 그렇지. 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야죠. 여기 이제 부동산의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자, 또 이제 그럼 보세요. 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할 수 있죠. 승계 취득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그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민법 시간에 자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나오죠. 그래서 이제 권리 발생이라는 게 두 가지죠.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돼 있고, 자 보존하고 이제 이전인데, 자 보세요. 이전 등기 파트인데, 그럼 소유권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은 뭘까요? 매매가 가장 흔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하면 굳이 특징을 말하면 매매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매매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특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빼고 좀 이전에서 좀 특수한 거 잘라봐야 돼. 원인이 좀 특수한 거.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상속, 유증, 그다음 이제 수용, 진정명의 회복, 그다음 뭐 환매라는 거, 신탁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유권 등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좀 특수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내는 방식은 보통 소유권 보존 한 해 하나씩 꼭 나와요. 한 해 하나씩.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전에서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환매, 신탁 보통 이 파트를 보통 묶어서 보통 2개 내지 3개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는. 그럼 소유권 파트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3개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씩 잘라볼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번째 의. 이 소유권 보존은 부동산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제 원시 취득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유권 보존은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죠. 그런 말 나올게요. 등기부를 개설한다. 뭐 이런 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존 등기다. 신청 형태.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등기 신청합니다. 원칙이 공동 단독. 단독이지.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근데 이제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자, 이런 거 어떨까요?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때. 판 보시고 미등기 부동산을 이제 공동 소유한다.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번에요. AB가 바다를 메꿔서요 토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AB가 이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AB가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지. 그렇지. 방법. 첫 번째 AB가 AB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 등기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A가 와서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한다. 이렇게. 세 번째 이제 A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보존 등기한다.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AB가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요거는 돼야 안 돼요. 이게 원칙이죠. AB가 지금 공유니까. 되죠? 그럼 이제 A가 와서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대요. A가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렇지, 돼. 돼요. 자, 또 보세요. A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대요. 보존 등기를 2분의 1만 한대. 돼, 안 돼? 안 되지, X죠. 자, 이제 보세요. 자, 따져볼게요. 지금 토지가 지금 AB의 공유입니다 그랬죠. 자, 다 주의하셔야 돼. 토지가 AB의 공유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꼭 그런 분들이 있어. 토지를 절반을 잘라서 A 거고 B 건데 귀찮아서 그냥 공유로 등기했다. 그거는 공유일까요 아닐까요? 공유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 지역을 쪼개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 우리가 공유라고 그러죠. 공유 지분 나오죠. 뭔가 하면 공유 지분은 점이에요. 점. 뭔가 하면 A 지분이 2분의 1이죠. 그럼 A의 지분이 전체 토지에서 이렇게 노란 점이에요. 이렇게. 이게 A의 지분이에요. 또 봐요. B의 지분입니다. B의 지분은 빨간 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지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지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두 개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점이다. 점이니까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누가 합니까? 그지, 각자 하는 거지. 그래, 봐요. A가 와서 자기 지분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다 해야지. 근데 여기서 A가 A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죠. 요게 소유권 보존, 요게 공유물의 관리 행위예요. 관리 행위가 누가 한다? 각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A, B 명의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보세요. A가 오더니 자기 지분만 보존기 하겠대. 등기부를요 2분의 1만 만들겠대. 어떻게 만들라고? 방법이 없다 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끝에 두 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요 분류 형태는 오늘요 앞으로 2번 더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자, 보세요.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이렇게 들어보셨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소유권 보존을 한번 보세요. 이제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거죠. 그럼 AB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여기는 요게 중요해. 네 번째. 소유자 증명 서면이 필요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소유자 증명 서면. 하나 더 떠올려보세요. AB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죠. 그럼 이 토지는 대장을 먼저 만들까요? 등기부 먼저 만들까요? 그렇죠. 대장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자, 그러면 AB가 소유자임을 증명 서류 가장 좋은 거는 뭐다?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대장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타이틀이 소유자 증명 서면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토지대장에 그냥 대장에 그럴게요. 대장에 이제 최초의 소유자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대장이라는 말. 자, 대장이 포인트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최초의 소유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 하나 비교. 자, 고개를 들고 날 보세요. 자, 토지대장 쓰고. 자,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자, 사실 이제 그럼 토지대장을 그립니다, 이제. 토지대장을 자, 절반을 잘라서 왼쪽은 뭐다? 오, 오케이.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소유자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가 들어옵니다. 또 이제 왼쪽은 토지 표시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들어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여기 이제 소유자가 들어와요. 자, 근데 문제. 소유자에 뭐 적어야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어야지. 이게 포인트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토지대장을 딱 보니까 최초 소유자가 갑으로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왜 갑이 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왜 갑이 해야 돼? 뭔 소리야 또. 왜 갑이 해야 돼? 왜? 떠올려봐요. 왜 갑이 해야 돼? 그래. 봐요. 현재 보세요. 우리는 한 개 토지에 토지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죠. 그럼 뭔가 하면 갑이 등기를 해야 대장과 등기해서 최초 소유자가 일치 불일치.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네가 해라 그 말이야 지금. 그 최초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 장부등기가 똑같아지니까. 그게 뭐가 어렵기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래. 그래서 자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외우지 말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자, 근데 하나 문제. 근데 갑이요 등기 안 하고 사망했어. 보존등기 안 하고. 그럼 상속인은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그렇죠. 상속인 명의지.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아예 없어요. 그게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입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 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 소유자가 갑이죠. 근데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이 돼 있어. 그러면 을이 와가지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을이 자기 명의로 을의 명의로 그 등기는 받아줘야 되고 말아야 돼요. 빨리 봐요. 자, 토지대장을 딱 보니까 최초소유자 소유하는 갑으로 쓰여 있고 소유권이 앞으로 이전돼 있더라. 그렇죠? 토지 대장에. 근데 여기서 을이 와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을 딱 하면 이 신청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줘요. 그렇지. 자, 을이 와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버리면 대장과 등기해서 최초 소유자가 일치 불일치 불을 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을이 와서 자기 명의로 신청하잖아요. 이거 각하 처분이에요. 안 해줍니다. 등기 이렇게. 포인트가 여기요. 대장의 최초. 이렇게 하나.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어떨까요? 판결받아서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등기해줘요 말아요? 판결에 한 등기 믿을 수 있어요. 판결도 돼요. 흔히 이렇게 하죠. 판결에 의하여.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 요것도 이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그냥 수용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에요. 미등기 부동산을 미등기. 이거예요. 자,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이제 그럼 비교해 보세요.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더라. 그럼 국가는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아니면 그냥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렇죠? 굳이 없어지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인 때는 이때 이제 바로 국가 명의로 그냥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렇게. 미등기인 경우만 아니에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확인 정보라 불러요. 자, 확인 정보니까 정보는 다른 말로 서류. 여기 이제 시장, 군수의 발행에 이제 확인 정보, 확인 서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소유자 증명 서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요. 소유권 보존은요 대부분 시험 문제 여기예요. 소유자 증명 서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지금 요거 하나만 지금 나와 있어요. 대장. 그래서 그 책장 보시면 거기 자 177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대장의 최초 소유자. 최초. 근데 여기 책에 자, 인문선대에 너무 어려운 표현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자, 그 옆에 한번 보실래요? 그 옆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실행한다. 줄거 놓으세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한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했는데? 자, 짚어 보세요 이제. 자, 한번 들어놓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그거 했었어요. 주택임차권 명령등기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임차권은 흔히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하죠?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계약기가 만료했어요. 기가 만료하면 을이 갑한테 딱 가서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하죠. 근데 갑이 딱 그래요. 나 못 믿냐? 이러더니요. 그냥 이사 가래. 나중에 돈 생기면 준대. 자, 이사 가면 어떻게 돼? 피곤해지겠죠? 문제 이거예요. 뭔가 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하나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임차인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이사를 못 가죠. 이때 이제 을을 위한 제도가 주택임차권 명령등기라는 제도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요. 일반적인 등기는 갑과 을이 가면 되겠죠. 근데 뭔가 하면 을이 등기하고 싶은데 갑이 협력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때에서 을이요 법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 가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따져봐요. 세 가지. 첫 번째, 을이 임차인이냐 아니냐. 두 번째, 계약 기한이 만료가 된지 않느냐. 세 번째, 보증금 반환이 있냐 없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으면 이제 보세요. 이때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를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등기소에다가 이제 보세요.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자,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그렇죠? 법원에서 따져보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법원이 하자 그 말이에요. 자, 법원이 하니까 뭐다? 그게 촉탁이 촉탁. 그러면 촉탁이 딱 들어오면 이제 보세요. 등기한 얘는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이제 등기해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 등기하려고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럼 문제는 미등기 건물이라면 원칙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등기하뇨. 자, 미등기라 등기 못하겠습니다. 촉탁 원고를 돌려 보내버리면 더 이상 이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근데 뭔가 문제는 뭔가 하면 등기한 얘는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자, 을에 등기하려고 등기하는 무슨 등기 먼저 해라? 그렇죠. 갑의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직권으로 등기하고 을의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주로 보게 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을에 등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좀 너무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질문을 한 2번 받아봤어요. 그게 뭔가면 이제 이게 초반이기 때문에요. 그 책을 굉장히 잘 읽어보시고 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 지워. 했더니요. 책에 있는데요. 이래요. 제가 이 문장 못 봤거든요. 지난주에 수업할 때. 그때 이제 이게 책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하나 기억하세요. 자, 요 소유권 보존 요 파트는 이제 주로 시험은 여기예요. 소유자 지명 서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좋고. 그다음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178 가면 이제 소유권 이전 여러 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편하게 칠판 보세요. 그냥 책에 내용 많이 없으니까 여기서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뭐 흔히 나오는 뭐 상소,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환매나 신탁 같은데 이제 자, 뭐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요거가 있죠. 상속 등기가 있는데 우리 책엔 또 상속 등기가 없어요 지금. 자, 들어놓으세요. 자, 칠판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요 파트는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 등기 맨날부터 하던 말이니까.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병정이 있다. 갑이 사망을 딱 하면 을병정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그렇지, 안 해도 소유자. 민법 187조. 근데 을병정이 처분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라? 무슨 등기하라? 그렇지, 그게 이제 왜요? 갑에서 을병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그 말이에요. 이전 등기하고. 근데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데 등기 원인은 뭐예요? 상속. 또 하나 이제 그럼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예요? 누가? 오케이. 갑인데 우리 그렇게 불렀어. 피상속인 그랬어요. 피상속인이 누군가 하면 피 흘리고 죽은 사람. 그래서 이제 갑이 피상속인이고 을병정이 상속인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그게 지금은 구분이 돼. 근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 헷갈려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돼. 피상속인 그러면 누구? 피 흘리고 죽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원인을 잡을게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하고 그 다음 처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등기부에 갑에서 을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순서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하나. 그러면 이제 갑이 사망을 딱 했고 을병정이 이제 상속 등기합니다. 그럼 을병정이 상속 등기할 때는요.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자, 을병정이 등기하러 간다. 공동, 단독. 그렇지? 단독 그래야 돼요. 공동 그러면 안 돼. 또 속으로 에이씨 을병정 하는데 자꾸 단독이라 우긴다.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동 신청 그러잖아요. 그때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가야지. 근데 여기는 상속인데 보세요. 의무자가 아예 없어. 그럼 셋이 가지만 권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은 이제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또 이제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또 물어봐야지. 자, 상속인이 셋이에요. 을병정.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상속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을병정이 을병정 명의로 등기한다. 돼요? 받아줘.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을이 가서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을이 전원 명의로? 받아줘요. 그럼 또 이제 을이 가서 자기 지분만에 대한 이전 등기한다. 내 지분만 따로 등기하겠다. 요게 X. 보세요. 뭔가 하면 을병정 얘들은 지금 공동 상속이죠. 얘들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가 묶여 있기 때문에 1인이 전원 명의는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에 대한 거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거 구분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기 그림 하나 보세요. 앞에 소유권 보존 여기 OOX죠.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제 OOX였어요. 근데 상속도 여기가 OOX야. 요거 하나 이제 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속 보셨고 그래서 상속 파트는 막 크게 막 세부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증 등기 볼게요. 자, 유증이란 말 들어봤나요? 자, 유증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하는 징여예요. 유언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누구누구에게 뭘 주겠다. 이렇게.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A가 유언을 딱 했어. 자, 내가 죽거들랑 자, B, C, 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자, 3분의 1씩 그래서요. 그러면 B, C, D 얘들은 A로부터 재산을 뭘 받을지 알아야 몰라요. 뭘 받을지는 모르지. 그냥 3분의 1만 알고 있죠. 요거를 왜 그렇게 불러요? 여기를 앞으로 포괄유증 그래요. 포괄유증. 포괄적으로 유증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A가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들랑 B한테는 어디 있는 건물을 주고 C에게는 어디 있는 토지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다. 요거는 이게 이제 특정 유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유증. 자, 무슨 뜻? 유언으로 하는 징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포괄유증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넘어온다 그 말이고. 특정 유증은 목적을 정해서 딱 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차이가 커요. 봐요. 지금 A가 포괄유증했죠. 3분의 1씩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는 뭔가 하면 요 BCD가 지금 포괄수증자죠. 포괄수증자입니다. 포괄수증자. 근데 이거는 상속과 똑같이 취급해요. 상속과. 이때는 A가 사망을 하면 얘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지. 사망한 때로부터. 근데 보세요. 아까 요 갑은요. 우리가 피상속인 그랬죠. 그럼 A는 뭐라 부를까요? 뭘 놀래? 유증자. 그럼 BCD는? 수증자. 용어 많이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상속에서는 피상속인 상속인이죠. 유증에서는 유증자와 수증자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아. 이때는 이제 유증자가 사망하면 그 순간 소유가 바로 넘어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보세요. 특정 유증. B한테는 토지를, C에게는 건물 줬죠. 목적을 딱 정했죠. 요거는 징여야, 징여. 징여는 법률행위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등기를 요합니다. 달라져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포괄유증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다시 보세요. A가 이렇게 했어요. A가 내가 죽거들랑 B, C, D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주겠다. 라고 유증을 딱 했습니다. 3분의 1이니까 포괄유증이죠. 그럼 얘들은
언제부터 소유자? 유증자가 사망하면 뭘 또 필게. 자, 이제 유증자가 이제 사망을 하면 얘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예요. 근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야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때 똑같이 이제 A로부터 B, C, D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야죠. 그러면 자, 소유권 넘어오는데 여기 등기 원인이 뭐다? 그렇죠. 등기 원인이 유증이야, 유증. 그럼 이제 원인 일자는 자, 누가? 유증자가 사망한 때. 유증자. 기억하셔야 돼. 유증자와 수증자입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이제 그림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서 포괄적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죠. BCD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자, 포괄적 수증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전원이 전원 명의로? 됐지. 그 다음에 B가 가서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B가 전원 명의로? 안 돼. 나도 몰라. 자, 다시. 자, B가 가서 자기 지분만 따로 등기한다. 되지. 달라요.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시험 나오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뭔가 틀리니까 나오는 거야. 똑같으면 왜 물어보겠어, 그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보세요. 가끔 유증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가끔 질문하러 오세요. 유증은 이제 이렇게 했죠. A가 B, C, D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럼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유증이 정말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심심하게 있어요. 유증이요. 자,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애인이 생겼어. 유언을 딱 해. 내가 죽거들랑 전 재산을 꽃다방 미스김 주겠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게 유증이에요. 응. 그래서 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연세가 이제 많어. 자, 80쯤 되셨어. 근데 유언을 이제, 근데 이제 부인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A, B, C가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재산이요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막 이제 막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자, 막 세워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언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죽거들랑 꽃다방 미스 김이랑 미스 리랑 자, 내 재산 나눠 가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유증이야.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전 재산 다 넘어가요. 끝이, 아니 무서운 것도 없어. 끝이야 그냥. 끝. 유럽은 그 나중 문제고. 일단 끝이에요. 다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ABC가 미리 알았어. 유언을 이렇게 한 걸. ABC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와, 가게 올 쫓아가. 엄마를 꼬셔야지. 이혼해. 그 어디 왜 이혼해? 재산 분할하려고.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 유증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그래서 유증을 말하면 가끔씩 그러세요. 설마 저런 일이 막 이러시는데 안 그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으로. 이게 유증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갑이 이렇게 했죠. 내가 죽거들랑 꽃다방 미스김이랑 미스리가 이번씩 나눠가자라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포괄 유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을병정은 상속인이죠. 묶여 있죠. 근데 이 둘 사이는 무슨 내적 관련이 없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A가 B, C, D에게 3분의 1씩 그랬죠. 여기는 아무런 내적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유증을 그냥 각자 받은 거예요. 각자. 근데 한 걸 받은 것 뿐이지. 그럼 뭔가 하면 여기는 아무런 내적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이 전원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타인 권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분에 대한 거는 이건 되지. 개별적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상속이랑 유증은 그림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속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1인이 전원명의는 되고 자기 지분은 안 되는 거지. 유대가 깨져버리니까. 근데 유증은 처음부터 이렇게 각자가 개별적 권리예요. 개별적 권리이기 때문에 1인이 전원명의로 등기한다는 안 되는 거야.
행사 자기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분에 대한 거는 된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그림이 달라요.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단골 지문은 특징이 있다. 뭔가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납득이 안 가는 애들. 그런 게 주로 답으로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유증 나오면 이게 떠오르세요. 일단 제목 두 가지. 포괄 유증이 있고 투정 유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좋고. 그다음 이제 수용 하나 그려볼까요? 또 세 번째 수용. 자, 수용이라는 말은 이거죠. 이제 갑소유 토지를 이제 국가가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강제 취득한다. 이게 수용입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죠. 혹시 민법상에 이거 들어봤나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이 수용 요거는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요거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죠. 이거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국가는 원칙은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원시 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죠. 뭔가 하면 이거예요. 갑의 등기부를 없애버리고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귀찮아.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 보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유권을 그냥 이전 등기를 시킵니다. 여기 한 가지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이제 수용을 했죠. 그럼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그치?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민법 187조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나왔죠? 공용징수가 수용 아니에요. 여기 국가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근데 국가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국가명의 등기는 자 보세요.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어떻게 등기할까요? 직권 좋아하면 안 돼요. 오케이. 왜 촉탁? 그 국가니까 촉탁이지 뭐. 뭘 놀래.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이게 촉탁 등기예요. 이렇게. 자, 등기하고 이제. 근데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다? 수용이죠. 원인 일자는 후액이죠. 수용한 날, 또 수용의 시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좀 전에 하나 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수용은 원칙은 원시 취득이라 했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 가야죠. 근데 만약에 갑의 토지에 A의 전세권, B의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권리가 국가한테로 승계가 딱 돼버리면 국가가 이 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토지를 수용을 딱 하죠. 그러면 갑의 토지에 있던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원칙은 직권말소예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일부러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소유권 보존으로 이렇게. 실무상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키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수용 파트도 주로 이제 그림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주 문제를 막 다양하게 내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명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 또 하나 보시고 네 번째가 이제 진정 명의 회복. 요거 이제 명칭 한번 잘 보세요. 명칭이 정식 명칭이 그거예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 부릅니다. 근데 심판 한번 보세요. 사건 하나 보셔야 돼요. 이제 갑이 소유자고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긴다. 이제 제 옛날 등기 한번 그려볼게요. 종이 등기부. 종이 등기부는 이렇게 딱 두 칸이면 돼요. 이렇게. 참 그리기 좋았어요. 종이 등기부는 딱. 이렇게요. 순위번호란 사항란 그랬었어요. 이렇게. 갑 거니까 1번에 소유권 보존 갑이고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순위번호가 이제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원인에 이제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매매. 그다음 을 적었어요. 됐죠.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매매가 무효 사유가 있었어요. 매매를 취소했어요.
그럼 봐요.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 돼? 등기 원인이 무효나 취소됐다. 그렇지, 오케이. 원칙은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등기 원인이 무효나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때는 원칙은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적어요. 순위 번호가 이제 몇 번이에요? 3번이지. 3번 쓰고 2번 소유권 말소라고 적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에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라고 말소 등기 먼저 하고 등기를 싹 지워버립니다. 그럼 언제 보세요. 말소 등기하고 의뢰 소유권을 지워버리면 소유권 언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갑에게 돌아갔죠. 그게 말소 등기예요 원래. 근데 뭔가 문제가 갑과 을이요. 지금 매매가 무효가 취소가 돼버렸죠. 갑과 을이요. 말소 등기를 안 해. 갑이 을한테 가요. 야 그냥 소유권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럼 봐요. 그럼 순위번호 몇 번?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원인은 잠시 보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등기 원인이 무효나 취소가 딱 돼버렸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복귀를 시키나 이전 등기를 하나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무슨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등기 원인이 뭐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왜 했다? 갑이 등기 명의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요거를 크게 불러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질은 무슨 등기예요? 그렇지. 말소 등기한 종류예요. 그래서 과거 판례는 이걸 허용 안 했었어요. 왜 말소 등기 안 하냐? 무효. 이렇게 하다가 판례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 불러요. 근데 이거는 실질은 말소 등기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명칭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책장 한번 보세요. 줄 준 거 볼게요. 자, 책장 한번 보십시오. 자, 178 3번. 양가로 3번. 여기 이제 3번에 1번 보세요. 178 끝에 3번에 1번.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면 요건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 자, 그다음 옆에 줄 그어놓으세요. 등기 원인이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자, 을이죠. 을이 이제 무권리자죠. 원인이 무효니까 무권리자인 경우에 그 뜻이에요. 을. 그다음 이제 자,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말소 동그라미, 말소하지 아니하고,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기억하세요.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실질은 뭐다? 실질은 말소 등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용어 뜻 중요해요. 용어 뜻. 옆에 가서 이제 4번. 자, 유증도 줄 긋게요. 유증. 자, 1번. 자,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이제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줄 그으면, 자, 이는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특정적 유증 하나. 그 다음에 자, 양도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포괄적 유증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용어 정확히 아셔야 돼. 포괄 유증, 특정 유증 구분하는 거 이렇게. 그럼 또 이제 2번 보세요.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은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자, 10번 보세요. 여기 상속 등기입니다. 상속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이죠.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을병정이 지금 상속 등기를 해야죠. 그게 뭔가 하면 을병정이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소에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호적. 가져가기 놓고 가져가야 돼요. 그럼 그걸 딱 제출하면 등기한이요. 을병정이 상속인인 거 알아야 몰라요. 알죠? 쓰여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A가 B씨한테 유증을 딱 했죠. 그러면 이제 위에 유언장에 쓰여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BCD가 유언장을 가지고 등기소를 딱 하면 등기한이 그 유언장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유언장 언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A의 상속인이랑 같이 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상속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신청. 유증에 의한 등기는 그렇죠. 차이점은 이거예요. 포괄 유증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죠. 근데 포괄 특정을 불문하고 등기할 때는 언제나 공동 신청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상속인들이 순순히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 잘 안 해주겠지. 그럼 어떻게 해? 그래요. 판결 받으면 되지. 포송하면 되죠. 또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이제 무슨 지역에 왜 그런 거 있죠. 이게 어디 가면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웬분이 그 갔더니 이렇게 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라이온스 클럽에 이제 두 개 파가 있는 거예요. A를 따르는 파, B를 따르는 파. 근데 이제 두 조직이 이제 세력이 비슷해 이렇게 이제. 근데 B라는 양반이 라이온스 클럽에다가 1억을 기부를 딱 했어. 1억을 기부를. 그러니까 요 조직원들 몇 명이 이렇게 넘어갔어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이분이 유증을 딱 했어. 내가 죽거들랑 뭐 3억인가 얼마를 유증한다라고 딱 발표를 딱 했어요. 그래서 우와 다 넘어갔어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사망을 했어요. 재산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폼은 멋있게 잡았는데 말짱 딱 죽고 나니까 말짱 꽝이에요. 꽝이 업체선이 오면 되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죽거들란 청산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겉으로 이렇게 삐까뻔쩍 하니까 남들 다 이제 멋인지 사는지 알았죠. 막상 가보니까 아니에요. 말짱 꽝이에요. 재산이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어떻게 뺐으면 되냐.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수용 자 1번 자 토지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소유권과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 2번에 있어요. 보세요. 2번 자, 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수용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지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 그래서 이거예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원칙은 소유권 보존이에요. 원칙은. 근데 그다음 보시면 자, 그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으로 행하여지고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기 보시면 자, 줄 하나 걸으세요.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여기 하나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하면 이때는 어떻게 등기한다고요? 국가니까? 그치. 촉탁 등기지. 촉탁이죠. 국가니까. 근데 만약에 국가에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수용을 했다. 이때도 이제 갑으로부터 일반 기업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근데 뭔가 하면 수용예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대요.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일 때는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해라 그 말이. 이제 그 말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수용은 잘라야 돼.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뒤에 이제 뭐 한면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보세요. 일단 권리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소유권 파트예요. 소유권 파트.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전 파트에서 상소, 유증, 수용, 진용의 회복, 판매, 신탁 이런 거 막 외우지는 마시고 이제 한번 쭉 읽어 놓으셔야 돼.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아셔야 돼. 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다음 주에 그런 거 나와요.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에서 저당권 이런 것들. 이런 파트인데 이번 달에는 크게 여기 비중 안 둘 겁니다. 어차피 큰 실익이 없어요. 지금 해서도.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자, 민법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물권법 끝나가나요?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이제 각종 글 파트 이제 다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뒤에서 자, 한번 책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소유권 파트에서 판매, 뭐 친탁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소유권 이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는 이번 달은 보지 마세요. 뭐 내용도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3절 가면 구분 건물이 있죠. 요거는 또 중요해요. 기본 의미는 알고 가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뭐 그 나와 있어요. 막 변경 등기,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이런 거 이제 용암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가등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뭔가면 최근 시험 추세가 여기서 이제 요 뒷부분에서 이제 가등기, 뭐 구분 건물, 각종 등기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는 이제 총 복습인 셈이에요. 지금 공부한 거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더 떠올려보세요. 일단 오늘 수업한 거 되게 어려운 부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거 나왔어요. 서류. 등기 신청 정보. 간단하게 신청서. 그럼 이제 등기 원인 정보. 쉽게? 원인 정보는? 계약서. 그다음 이제 등기 필 정보. 그다음 이제 인감 증명.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서류들이에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거 나왔어요. 각하 사유. 각하 사유인데 다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기억이 나나? 29조 1호 위반은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3호 이하 다 묶어서 절차 위반. 거기가 좀 이렇게. 그 하나 포인트고. 그럼 여기에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이제 보존 등기 여기. 소유자 지명 서명 읽어보시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보시고 나머지 이전 파트에서는 이렇게 글이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 등기가 특징이 뭔가면요. 지문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비유 좀 가면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떠오르면 조금 수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 앞에 제가 이제 계속 그릴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